그 역사적인 일입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로 안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정말로 신념화 시키지 않으면 나라 망합니다. 지금 내가 참 베트남이라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이 한국 내에서도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그래서 발발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너무 제가 서로리 기름 같던데 좀 답답합니까?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5,000년 역사를 봐도 그게 쭉 나오고, 사실 옛날에 1630년대에 청나라가 우리 조선을 침공했을 때도요, 두 차례나 우리가 당했죠. 옛날부터 아주 인류 역사는 모든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점령만 하면은 점령 한쪽에서 점령 당한 쪽에 제일 먼저 그 당시는 옛날 방법은 군인을 죽이는 게 아니고 여자를 제물로 가지고 갔어요. 여자를 가서 노예도 삼고 첩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효용 가치가 있는 인간을 사용 내지 이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뭐 원시시대도 그랬겠죠. 그 인류의 역사의 흐름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뭐 이유이하를 막느라고 이기고 봐야 됩니다. 졌다고 하면은 우리 잠깐 생각해 볼까요? 이거는 전혀 픽션입니다. 자, 만일의 경우, 절대로 이런 일이 없지만 우리 그냥 소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의 경우 북한의 김정일이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졌다. 저 김정일 천하가 됐다라고 하면 잠시 한번 소설을 써봅시다.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 번쩍 들죠? 이 큰일 날 가상이죠. 미국의 누굽니까? 예일대 헤이건 교수는 이런 걸 조사를 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서구 역사에서 3,421년 동안에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없었던 해는 268년밖에 없었다랍니다. 자,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은 그야말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죠. 전쟁이 끝날 날이 없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평화하지만 평화를 바란다고 되겠어요? 평화는 절대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로마 역사의 로마의 세명사를 읽어보면요, 로마는 끊임없이 전쟁을 준비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었답니다. 전쟁을 하고 싶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전쟁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쟁은 항상 관리할 수 있는 대비를 해야 된다. 이것이 안보입니다. 이것이 평화입니다. 우리가 자유하지만 자유는 결코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는 쟁취하는 겁니다. 평화요, 그냥 누가 그저주는 게 아닙니다. 평화라 하는 것은 이 묘한 속성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평화를 지키고 이걸 차지하려고 해도 평화를 부르짖는 만큼 평화는 멀리 떠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상 우리는 정말로,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60년이 흐른 지금도 6.25 전쟁 남침 후에 전쟁에 스탑된 게 아니다. 잠시 멈춰 있었다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쟁 중이라는 각오로 항상 전쟁을 우리는 가슴속에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어야지만은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다. 즉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한 말씀만 더 드려볼까요? 그 국제공산주의 혁명 거기에 대한 특히 공산주의론자죠. 트로츠키가 한 말이죠. 당신이 전쟁에 관심이 없어도 전쟁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 선거 가만히 새기보면 명언이에요. 그렇죠? 마치 요령 같은 말 같은데 실제로는 현실은 그런 겁니다. 내가 전쟁에 관심이 있든 없든 전쟁은 당신에게 관심 있는 겁니다. 맞고 씹을수록 그 맛이 나는 말 한마디입니다. 그 사람이 막스 레닌주의를 뒤따르고 그걸 좀 변형시켜서 공산주의 이론을 폈던 사람인데, 내가 전쟁에 관심 없어도 전쟁은 당신의 관심이다 하는 말을 어떻게 들으면 스쳐갈 수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시간 있을 때 여러분들 한 번 더 이래 씹어보시면 또 맛이 날 겁니다. 이 국가는 그리고 한 번 무너졌다 하면요, 여러분들 유람선 타이타닉호를 영화를 보셨죠? 똑같은 겁니다. 이 나라라 하는 거는 한 번 무너지면은 타이타닉호의 침몰과 같이 전체가 다 공멸하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 살고 죽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무너지면 다 죽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5,000년 역사 속에서 사실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5,000년 역사에서 정말이지 우리 민족이야말로 외침이 끝날 날이 없었어요. 북방민족, 거란, 여진, 청나라, 마지막에는 일본까지 쳐들어왔어요.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래도 무너지만 다시 살아나고 무너지만 살아나고, 지금 세계 경제 12위권입니다. 며칠 전에 얼마입니까? 1조 달러 무역을 달성했어요.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나 밟히고 깎이고 전쟁의 폐허가 되고 도저히 불가능한데, 불과 국민 소득 48달러에서 지금 2만 달러입니다. 정말이지 세계에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참 강하고, 물론 맞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우수하고 전 세계에서 강한 민족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렇게나 도저히 불가능한 걸,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될 때까지 불과 한 50년, 60년 그 정도에 우리는 달성을 했어요. 이거는 세계 역사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남들은 기적이라 하지만 나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지금 제 나이 얼마나 돼 보이는가 몰라도요, 저보다 한 20년 먼저, 10년 먼저, 아마 제 세대까지도 될런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피와 땀입니다.